아,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 행정 행태론, 그리고 후기 행태론, 그리고 신행정학 이렇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먼저 여러분 우리 책 지금 이게 몇 페이지죠? 우리 책 69쪽에 있는 69쪽에 있습니다. 69쪽에 있는 행정 행태론을 먼저 펴시기 바랍니다. 행태론. 자, 등장 배경 보시다. 인간 행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필요. 행정 행태론 또는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기존 행정학이 논리적 실증성 없이 일반 원칙이나 원리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둔 것에 대한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는 겁니다. 자, 행태론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태론 첫째 등장 배경이요. 사실 등장 배경에서 행태론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요. 행태론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행정학은 주목구구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흔히 명령 통일의 원리를 배웠죠. 자, 그럼 이 명령 통일의 원리를 맞다고 얘기하려면은 그러면 정말 명령을 통일하지 않은 경우, 그죠? 통일하지 않은 경우, 명령을 통일한 경우를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을 해봤냐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몇 년 뒤에 성과가 없고 성과가 있고 이래가지고 명령 통일의 원리가 하는 게 훨씬 낫다라 이런 과학적인 증명이 있었느냐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명령 통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관념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이 과학화를 할 필요가 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가치가 있는 거다는 거죠. 이 주장을 허르버트 사이몬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몬은 행태론의 대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런 과학화를 얘기할 때 행정의 과학화 또는 사회과학의 과학에는 우리가 논리 실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실증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게 뭐냐면요. 명칭으로 알아야 돼요. 논리적으로 실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명령통일은 증명 가치 없어요. 실제 증명할 수 없잖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증주의는 실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증주의를 들고 나온 게 뭐냐? 이게 행태주의입니다. 행정의 과학화, 실증주의를 들고 왔다. 교수님, 근데 왜 행태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교수님께서 이론을 설명하실 때 그 이름을 보고 다 알라 그랬잖아요. 이 행태주의가요. 왜 행태주의냐면 행태가 behaviorism이 영어로. 이 behavior은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잖아요. 그죠? 그 인간 행위자, 다시 말해서 조직 구성원의 행동 양식을 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봤죠. 명령 통일의 원리 맞니 안 맞니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그것도 뭐죠? 그 안에 인간을 분석해 봐야 되죠.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인간들의 행동 양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증명하기 때문에 행태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행태주의는 과학화를 가능했다는 것은 이때 앞에서 우리가 뭔가 배웠었어요. 뭐 배웠었냐면은 정치와 행정이 이원론으로 되고, 그죠? 사회 행정이 이론론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행태론의 영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제 책, 여러분 보고 있는 책 15쪽 아래쪽에 보면 있고요. 그래서 요게 결국은 정치행정 신이론은 공사행정 신이론론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러면서 행정학에서 행태론이 등장하게 된 영역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자, 그럼 여러분 정치행정 신이론론이라는 게 뭐죠? 결국은 자, 사이먼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징에서 설명합시다. 결국 행태주의는 뭐냐면요. 첫째, 이 가치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이 있다. 우리 가치의 영역은 뭡니까? 가치 판단의 영역이잖아요. 이건 일단 정치적 영역이라고 보죠. 이거는 제외하는 겁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외해요. 사실의 영역에만, 팩트, 사실의 영역에만 행정이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이 정치적 영역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둘째, 과학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치나 이 계량적인 거를 강조해요. 네, 계량이 수치잖아요. 계량적인 수치를 해서 자, 이런 겁니다. 자, 남재걸 교수 강의를 잘한다. 그러면 강의를 잘한다. 이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 이 행태주의 입장에서는. 이 잘한다. 이 얼마나 잘하는 건데. 자, 80점이 잘하는 거야? 90점이 잘하는 거야? 70점이 잘하는 거야? 70점이 50점보다 더 잘하는 거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수치, 계량화. 남재걸 교수 점수 95. 아주 잘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수치와 계량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0, 자, 이거는 지난해에 70점이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됐다.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아까 말했던 인간의 행동 양식을 본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뭐 종합과학, 행정, 문화를 중시한다. 나머지 한 두 개는 책에 있으니까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이런 이 어떤 공헌과 한계가 있느냐 재미있죠. 공헌입니다. 특히 행정의 과학화. 행정의 과학화하면 행태주의예요. 과학화에 굉장히 기여를 했고요. 둘째, 아까 이 과학화를 하게 되니까 뭐죠? 이 연구 기법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옵니다. 전에 기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계가 있죠. 이 행태론의 한계. 자, 행정학이 가치의 문제를 배제해버렸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현실 문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너무 가치 문제를 배제하고 거의 뭐 경영가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행정의 현실 문제 해결, 이런 거를 또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통계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 문제, 행정이 이런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통계 기법보다. 그런 이런 한계가 있었다는. 자, 여기서 후기 형태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후기 형태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자, 후기 형태주의가 등장하는데, 후기 형태주의는 이 포스트 비헤이비어리즘입니다. 기존의 행태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들고 나오는 게 이 후기 행태주의인데요. 이 후기 행태주의적인 사고로 실제로 행정에 적용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신행정학자입니다. 다음 절에 나오는 신행정학이에요. 다시 말해서 후기 행정학과 신행정학은 형제관계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뭐 다르다 싸우다 이런 논의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기존에 행태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후기 행태주의자들이고 그 후기 행태주의자들이 행정학에 접목한 실제로 행정학에 접목한 게 신행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같다. 예, 그게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후기 행태주의가 뭐냐? 자,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또는 이런 신행정학이 등장하기 배경은 비슷한데요. 후기 행태주의는 행정학의 적실성의 문제. 행정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무슨 행정학이냐.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는 다른 적실성의 신조가 후기 행정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행정 연구는 문제 해결해야 된다. 적실성이 생겨요. 그래서 첫째 뭐죠? 문제의 본질이 기법에 우선합니다. 당연하지. 연구 기법을 모자라고 잘하는 것보다 실제로 문제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 둘째, 이 사회 변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현상 있는 그대로에서의 뭐 어떤 수치가 어떻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세 번째, 사회 문제 해결. 뭐 실천 이런 건데. 제 책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후기 행태주의의 내용을 얘기하고 나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 게 후기 행태주의자들이 그래서 사회과학 분석에서 과학적 방법을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은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이런 행태주의에서 말했던 지나치게 분석 기법, 연구 기법이나 지나치게 이런 과학화나 이런 계량화, 수치화 이런 것에서 조금 더 레스 다운 시킨 거지 과학적 방법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게 후기 행태주의입니다. 이런 후기 행태주의가 이제 접근하면서 이 후기 행태주의를 바탕을 기초로 한 나타난 게 미국의 신행정학입니다. 신행정학의 등장 배경을 한번 볼까요? 신행정학은 미국이 당시에 행태주의가 팽배했죠. 행태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1960년대 이후에 미국도 이제 서서히 뭐 현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흑백의 갈등이에요. 그런 또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죠. 이런 찰나에 뭐까지요? 겹쳤어요? 이 월남전 참전 문제까지 겹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사회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회 문제에 행태주의자들은 가치와 사실 중에 우리는 가치를 버리니까 사실 그냥 이런 거 연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우리가 후기 행태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이 가치 문제를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 미국 사회 문제를. 그리고 등등 나온 게 이 신행정학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들의 특징은 행정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가치. 그래야지 사회 문제를 해야 된다. 이들이 가진 가치가 가장 큰 게 이 사회적 형평성입니다. 하지만 신행정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을 굉장히 강조했었다. 둘째, 아까 봤죠, 우리 후기 행태주의처럼 적실성. 행정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적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치의 문제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고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고객 중심. 그게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행정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로 해서 같이 판단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행정학이죠.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아까 내가 설명을 했듯이 자, 기존에 우리가 봤던 생태론의 형제인 비교행정론, 우리가 봤던 또 체제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태적이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정태성을 극복하고 정말 동태적으로 우리가 행정이 좀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뭔가 가치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처럼 당시에 이런 개발 도상국에서는 동태적인 이론이 뭐가 나왔습니까? 배웠죠? 발전 행정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게 뭐였죠? 신행정학이 나오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신행정학의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신행정학은 여러 가지로 많은 공헌을 했어요. 뭐 고객지향적 행정, 가치지향적, 이 처방적 입장, 처방성 이런 강조한 처방성, 문제 해결성 이런 것 되게 강조하고 그 사회적 형평성, 근데 당시에는 이 사회적 형평성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공헌이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한계가 있는데 첫째, 이들이 강조하는 사회적 형평성이 무엇이냐 물으면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회적 형평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평성이라 볼 때 뭐 롤스의 정의론 이런 걸 여러 가지 보면서 봤으면 뭐라고 뚜렷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 상당히 모호하다. 가치 판단이. 두 번째, 과연 이 관료에게 재량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니까. 과연 이게 관료에게 많은 재량을 주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익 집단과 잘못 연계될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개발도상국에는 과연 적응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개발도상국에는 신행정학을 좀 접목시키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신행정학이 내 마지막에 결론을 책에서는 뭐 결론을 적어놨는데 결론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과연 신행정학의 최근 행정학의 경향과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느냐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결론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행태론,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을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책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제가 말한 내용들을 그냥 이걸 암기하면 안 되고요. 이게 책의 논리와 쭉 따라오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나가야지 별도로 암기하시기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